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노동시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챕터 1의 노동시장의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의 이제 노동시장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노동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우리 비교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산물 시장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생산물 시장입니다. 생산물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즉 물건이 사고 팔리는 그러한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물 시장이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은 어디에 있나요? 오프라인에 있죠. 오프라인.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과일이나 야채를 사려면 어디로 가요? 그죠? 이마트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그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살 수도 있지만 또 어디서 살 수도 있죠?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죠. 그죠? 온라인. 뭐죠? 대표적인 거 쿠팡이죠. 그죠? 그래서 이마트와 쿠팡이 생산물 시장입니다. 이러한 생산물 시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재고라는 게 있어요. 재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된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려면 지금 물건을 몇 개를 구매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재고량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여러 개 사려고 한다면 지금 재고가 뭐 10개 남아 있구나, 20개 남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재고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톡이라고 해요. 스톡. 지금 남아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걸 저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량.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다만 이걸 제가 영어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자, 반면에 여러분 노동시장은 어디 있나요? 노동시장은 잡코리아요? 사람이요? 아닙니다. 노동시장은요, 잡코리아나 사람인을 노동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동 자체, 즉 사람을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 그건 노예시장이에요. 우리가 구매하는 건 뭐죠? 노동력에 대한 거래, 노동력에 대한 구매. 그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을 노동시장이라고 하고, 이 노동시장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딱딱 오프라인, 제가 쓸게요. 이마트, 쿠팡이죠. 쿠팡. 그러니까 이마트 쿠팡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뭐예요? 사전적 시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가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사무 근로자 이걸 3명을 샀어요. 이거는 뭐예요? 노예시장이에요. 노예시장. 그러니까 노동력은 뭐예요?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노동 수요는 일반적인 시점에서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유량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유량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요거는 사전적입니다. 사전적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동 수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이라는 거예요. 노동의 양. 그러면 저량하고는 다르다. 저량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유량이라고 한다. 유량. 그래서 저량이고 얘는 플로우의 개념이다. 플로우의 개념이다. 플로우의 개념이다. 그럼 플로우라는 건 뭐냐? 이 유량이라는 건 뭐냐?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취업지원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떤 그 IT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IT 회사에서 좀 그 졸업 예정자를 좀 소개를 시켜달래요. 그래서 몇 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한 10명 정도 채용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학과들 딱 IT 학과들 딱 연락을 해가지고 10명을 제가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10명을 이 회사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10명이 채용됐겠네요. 그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채용된 인원은 10명이 아니라 7명 정도 채용됐거든요. 7명. 그러면 3명은 뭐죠? 3명은 채용이 안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럼 물건의 쿠팡에 아까 재고가 있는데 만약에 10개의 재고가 있어요. 근데 내가 10개가 필요해요. 그럼 10개를 사죠. 10개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량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데, 이 기업에서는 분명히 10명이 필요한데 10명을 사지 않고 10명을 채용하지 않고 7명만 채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 기업은요, 자신한테 맞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없는 친구들, 즉 채용해봤자 생산성이 제로인 친구들은 뽑지 않았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제로면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일 뿐이지, 의사. 여기 의사.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이니까 의사일 뿐이지 뭐다? 저량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사기로 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노동은 유량의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노동은요, 파생 수요 또 유발 수요예요.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얘는 본원적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본원적 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핸드폰이 필요해. 그래서 핸드폰을 사는 거죠. 근데 얘는요, 핸드폰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필요되는 수요예요. 핸드폰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주 측면에서 투입이 일어나는데, 어떤 투입이 일어나는데, 투입이 뭐가 들어가죠? 첫 번째 노동, 그죠? 그 다음에 자본, 세 번째가 토지예요. 토지. 요 삼종 세트입니다. 3종 세트. 자, 여러분 지금 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제공하고 있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제 노동을 들여서 여러분한테 강의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본재는 뭐예요? 이 전자칠판이요. 이거 얼마 비싼데요? 이 전자칠판 자본재잖아요. 그죠? 자본이에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전자칠판하고 저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토지도 있어야죠. 그죠? 이 스튜디오라는 토지가 있어야겠죠. 이 스튜디오라는 토지. 제가 스튜디오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결합돼서 나오는 게 결합수요예요. 결합. 됐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노동력만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되는 수요다. 결합되는 수요예요. 이건 그냥 본원적 수요이기 때문에 결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핸드폰 사면 되잖아요. 핸드폰. 뭐 핸드폰 사는데 이어폰도 산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고요. 아무튼 이건 그냥 그 물건만 사는 거고, 이거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결합되는 수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파생 유발 수요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강의를 저 혼자만 촬영하면 괜찮겠지만 지금 시대 에듀라는 곳에서는 제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 과목을 촬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 자, 토지나 스튜디오가 더 늘어나고 자본이 더 늘어나면, 이 전자칠판 개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노동력도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파생되는 거예요. 파생되고 유발되는 수요라는 거죠. 자, 이해되죠? 그래서 파생 수요, 유발 수요, 결합 수요,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가수요, 뭐 이런 거, 임의 수요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파생수, 유발수요, 결합수요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자, 유발되고 파생된다. 요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 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이론을 설명할 때 우리가 노동이 유발된다, 파생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 에듀에서 직업상담사만 파는 게 아니라 직업상담사, 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이렇게 판다고 하면 스튜디오가 1개, 2개, 3개가 필요하고, 그죠? 전자칠판도 하나, 둘, 3개 필요하고, 또 그걸 강의하는 교수님도 1명, 2명, 3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유발되고 파생되는데 우리가 보통 기계나 어떤 장비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대체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요새 뭐 여러분 다니면 키오스크 있잖아요. 햄버거 가게, 요새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가면 키오스크로 띡띡띡 누르죠. 그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빙 로봇도 다니죠.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할 때 우리가 토지가 대체한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은 자본이 대체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이 노동력을 대체한다고 얘기하죠. 자, 집중. 자본이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본이라고 하면 설비, 전자칠판 얘기했잖아요.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돈, 이거 다 포함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로 대체되죠? 기계로 대체되죠. 자, 이제부터 약속합니다. 저하고 이제 강의 20강 동안 하는 동안에 자본은 뭐다? 기계다. 자본은 뭐다? 기계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이론 설명이 잘 이해가 되고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뭐다? 자본은 뭐다? 기계다. 자본은 뭐다? 기계다. 됐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나오는 순간 뭐예요? 기계. 기계는 기계로 노동력이 대체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쌍가루 3번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보겠습니다. 결정 요인. 자, 노동 수요의 첫 번째 결정 요인, 노동의 가격, 임금이에요, 임금. 노동은 임금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변수,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상승하면 반면에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에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뻔한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설명합니까? 예, 맞아요. 뻔합니다. 뻔한 얘기들을 하는 게 노동시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제 뭐 세일, 페스타 파스타가 아니라 페스타죠. 그래서 여러분 불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쓱데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야.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세일을 엄청나게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프라고 그래요. 불프. 줄여서 불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노동도 마찬가지로 물건의 가격이 생산물 시장하고 비교하시라고 했어요. 항상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의 수요는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노동 시장에서 임금이죠.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그죠? 임금이 싸지면, 물건 가격이 싸지면 뭐예요? 잘 안 살려고 했던 것도 산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비싸서 안 사 먹던 소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돼지고기 값보다 더 싸게 나오면 가서 사잖아요. 한번 먹어볼까? 그죠? 랍스타 같은 거 막 10만 원 하다가 20만 원 하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랍스타 한정으로 오늘만 2만 원 하면 사잖아요. 저라면 사는데 그죠? 사죠.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노동을 이용하는 이제 상품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상품이 이제 그 상품의 수요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 회사예요. 근데 핸드폰이 갑자기 10대 팔리다가 20대 팔리고 100대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노동 수요를 더 수요해야겠죠. 그죠? 근로자들을 더 뽑아야지 어떻게 된다? 그 상품을 맞출 수 있겠죠. 상품의 양을 맞추. 그래서 노동 수요는 뭐예요? 유발 수요라는 거예요. 유발 수요. 유발. 상품에 의해서 유발되는 수요다. 또 파생 수요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의 변화. 다른 생산 요소. 얘 자본이라고 했죠? 아까 약속했죠? 뭐라고 하기로? 자본이라고 읽고 우리는 기계라고 쓰기로. 그죠? 기계로 이해하기로 약속했죠?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 기계가 노동과 대체관계. 대체관계라는 건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쉽게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이거 강의할 때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서빙 로봇 나오잖아요. 음식점 가보셨죠? 그럼 서빙 로봇 한두 번은 보셨을 텐데 대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만약에 서빙 로봇의 가격이 올라가요. 비싸져요. 그러면 노동 수요는 증가하겠죠. 이게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증가합니다. 반면에 서빙 로봇의 가격이 낮아지면 노동 수요도 감소하겠죠. 왜? 이걸 더 많이 사니까. 서빙 로봇을 많이 사니까. 아셨죠? 그래서 대체 관계인 경우에 어떻다?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 수요의 변화입니다. 노동 생산성의 변화입니다. 노동 생산성의 변화. 자, 노동 생산성은 노동을 투입해서 그 노동력이 그 생산해내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생산 요소로서 적은 생산 투입해도 만약 이 노동 생산성은 생산 기술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쵸. 노동량은 감소한다는 거죠. 노동량은 감소한다. 다만 물가 하락, 소득 증가에 따른 생산물 수요의 증가로 노동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노동 생산성이 증가되면 노동 수요는 어떻다? 적게 써도 된다 이거예요. 생산 기술의 진보, 노동의 생산성 증가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둘이.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 노동 양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예를 들어서 산업이 경공업 중심이었다라고 볼게요. 경공업에서 첨단 IT 산업으로 바뀐다. IT 산업으로 바뀐다. 기술 산업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여기서는 적은 인력으로도 더 생산성과 어때요? 생산량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는 건 매출액이라는 거죠. 매출액.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걸로 해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 넘어가는 거죠. 이건 1억이 더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 어때요? 기술의 진보, 생산성의 변화는 노동 수요를 어떻다? 노동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생산비 절감에 따른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노동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죠. 여러분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을 만들잖아요. 그죠? 아이폰. 그러면 우리 아이폰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아이폰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물론 지금 독과점 위치를 이용해서 좀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된다? 생산 단가는 굉장히 싸지게 된다. 점점점 싸지게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죠? 노동 수요는 어떻게 된다?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늘어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먼저 정리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론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물이 필요합니다. 목이 탑니다. 목이 목이 타서 가다가 생수기 사자. 생수기, 그죠? 생수기 사자. 생수기 사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가다가 생수기 사자 암기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얘다. 자, 여기다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자, 마침 이 문제네요. 가다 생수기죠. 생수기. 자, 그래서 가격, 임금이죠.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그리고 생산성, 상품의 수요, 기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간접 요인이라고 해요. 간접 요인. 그러니까 노동 수요를 변화시키는 간접적 요인이라고 해요. 간접적 요인. 근데 얘는요, 직접적 요인이에요. 직접 요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접 요인과 직접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요인은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강의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올라가는 경우 내려간다고 했죠. 근데 이게 양의 관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양의 관계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뭐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죠? 노동 수요가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도 나보고 오라고 하고 저 회사에서도 나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럼 저의 임금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임금은 올라가죠. 양의 관계네요. 그죠? 또 수요가 내려가면 이거 임금이 하락하는데 이걸 앞에 두는 거죠.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금은 하락하죠. 그러면 이거는 양의 관계네요. 양의 관계. 이건 뭐였죠? 이게 써져 있는 건 뭐였죠? 부의 관계예요. 부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예요. 그죠?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독립변이는요, 무조건 뭐예요? 임금이에요.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집중. 제일 중요합니다. 독립변이는 무조건 임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항상 여기다가 임금을 둔다. 선생님이 왜 자기 맘대로 여기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노동경제학 학자들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막 다투니까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다투니까 임금이 먼저야 하고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 요인이 돼요. 예를 들면 노동의 공급이라든지 노동의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적 요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금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인 요인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노동 수요라고 하게 되면, 수요예요. 노동 수요라고 하게 되면, 자,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우하향 방향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자, 간단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임금이 이렇게 있어요. 임금이 이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모양이 안 예쁘네요. 그래도 그냥 하도록 하죠. 자, 임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만 좀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 임금이 이렇게 균형으로 이렇게 점선입니다. 점선이라고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이 노동자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W1으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W1.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 수요 곡선 여기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죠? 수요는 요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요만큼. 또 임금이요. W2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는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그래서 선상의 이동 직접적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요소들은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인. 그래서 선상의 이동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설명하기 제일 좋은 걸로 제가 이 수요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호떡 가게가 하나 있었다고 해볼게요. 사장님이 호떡을 노동자 한 명을 두고서 100개씩 판매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BTS가 호떡을 먹는 거예요. 호떡을 먹은 게 유튜브에서 퍼졌어요. 와, 한국의 호떡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호떡이 2배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 호떡이 100개 팔리다가 200개씩 팔려요. 그러니까 200개씩 팔리니까 임금은 삭감할게.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임금은 고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금은요, 고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 수요 곡선만 어떻게 되죠? 노동 수요 곡선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야지 생산량이 여기에 100개였다면 이만큼 100개였다면 요만큼 생산을 더해서 200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선과 선의 변화는 뭐예요? 선과 선의 변화는 간접적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 선 안에서의 이동은 직접적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쉬운 내용입니다. 제가 뻔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그 공통점 있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겁니다. 앞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수요 곡선의 변화. 곡선의 변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그 다음에 뭐 대체관계, 요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노동수요의 변화, 임금을 제외한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서 노동수요의 변화는 노동수요 곡선 자체 이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가다생수기 중에 가격 빼고 다생수기가 이거예요. 다생수기가 노동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노동수요의 변화예요. 아셨죠? 방금 말씀드린 수요의 변화예요. 그죠? 호떡이 100개 팔렸어요. 그죠? 100개 팔렸는데 BTS가 먹었어. 호떡을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먹은 게 나왔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떡을 사 먹기 시작해서 200개 팔렸어. 그죠? 하지만 임금의 변화는 없다고요. 그죠? 그냥 늘어난 거죠. 이거를 말한다. 반면에 노동 수요량의 변화,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요하고 량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는 노동경제학자들이 이게 직접 요인이냐 간접 요인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거예요. 양, 그 다음에 요예요. 수요. 양, 수요. 요거 제가 더 확실히 구별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임금의 변화야. 임금. 직접적 요인. 그러니까 임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받고 있다가 임금을 올려달라니까 어떻게 돼요? 비싸네. 너 8시간 일했는데 이제부터 2시간 뺄게. 6시간만 일해. 그죠? 사장님, 저 임금 깎을게요. 시간당 예전에 10,000원 받았는데 저 8,000원만 받을게요. 그래? 그래? 너 2시간 더 일해.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노동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직접 요인, 직접 요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선상의 변화, 선상의 변화. 얘는 간접 요인, 얘는 간접 요인. 뭐예요? 곡선 자체의 이동. 곡선 자체의 이동. 이걸 시프트라고 합니다. 시프트. 선 자체의 이동. 요걸 구분해 주시고요. 제가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온이 수요잖아요. 수요. 이거는 뭐예요? 스타일의 변화예요. 스타일의.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말 그대로 양의 변화예요. 양. 그러니까 이거 양은요, 밥을 1공기, 2공기, 3공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1공기 먹던 걸 2공기 먹고, 2공기 먹던 걸 3공기 먹는 거를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 선생님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타일은요, 뻔해요. 노동시장 자체가 뻔해요. 수요의 변화는 뭐냐면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스타일을. 옛날엔 밥만 먹었는데 밥하고 빵하고 먹는 거예요. 밥하고 뭐예요? 샐러드랑 먹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밥하고 샐러드하고 먹는 거 스타일. 응? 왜? 노동 수요의 변화에서는 어떤 것도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생산 요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해서 양을 채우는 거고요. 이거는 오로지 노동만을 옴니 노동만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개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시간이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쌍가루 3번까지 갑니다. 생산 요소에서 노동 수요의 곡선의 변화라고 돼 있는데, 쭉 써져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자본은 기계라고 했어요. 기계. 자본은 기계예요. 노동자본 토지를 사용하는데, 토지가 일어나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제 강의를 자본제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땅바닥이 일어나서 저 대신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강의하는 거예요? 저 같은 그 음성을 낼 수 있는 뭐 로보트라든지 AI 이런 게 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뭐라고 해요? 기계, 그죠? 기계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과 자본,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이 자본은 기계예요. 이건 기계, 여러분들. 이건 기계예요. 노동 N 플러스 자본. 이건 기계다, 기계. 약속했어요. 무조건 기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완제라고 하게 되면, 보완제는 뭐예요? 함께 섞어 쓸 수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콜라랑 햄버거라고 하시면 돼요. 햄버거랑 콜라. 그죠? 햄버거 먹을 때 콜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완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고용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거예요. 근데 대체제 관계예요. 하나만 써야 돼요. 하나만. 하나만 쓰는 거 이렇게 해볼까요? 콜라랑 사이다. 맥주와 소주.
소맥 있다고요? 소맥 있다고요? 아니, 하나만 먹을 때, 하나로 취할 때, 소주를 선택하든가 맥주를 선택하든가 하죠. 그러니까 대체제 관계가 된다면, 노동과 자본이, 노동과 기계가 대체제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노동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 균형에 미치는 효과. 자, 보겠습니다. 자, 노동이 보완제의 관계인 경우에 어떻게 된다? 시장 균형 고용 수준과 임금 상승을 시킨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간다는 거죠. 기술 발전과 노동이 대체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어때요? 사람을 왜 써요? 기계가 훨씬 싼데. 예? 예, 시장 균형 고용 수준과 균형 임금을 하락시킨다. 그죠? 사람들을 안 쓰게 되고, 그죠? 기계로 대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그래도 첫 시간이라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얘기들을 제가 다음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